좋아요 한 번 더 좀 확인해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 있으면 좋아요 한번 꾹 이렇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잘 계셨어요? 예, 예, 의원님 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금 초반까지 막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기도 하고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사항도 많은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선거법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혐의, 그러니까 유죄로 내렸던 혐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논리, 여기에다 선고 형량, 유죄로 삼은 결정적 증거나 고의성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체 1심 그 선거법 1심 선고 이 부분 총평을 좀 한번 먼저 해주시죠. 제가 지난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이 1심 판결 나기 사흘 전에 이 펜앤마이크에서 허 앵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허 앵커가 묻기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어느 정도 형량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냐 하는 질문을 하셨죠. 예, 그때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예, 내 생각에는 유죄가 틀림없다. 그러나 양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내가 지금 확신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자격상실형에 미달하는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거나 뭐 이를 혹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이래에 세상에 법원 안에 파벌이 있어서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입법이 연구회니 뭐 국제법 연구를 하려면 법관 전원을 순차로 뭐 교육을 시키든지 하면 될 일인데 그 파벌 인사를 해가지고 그 일부가 예를 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같은 거는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뭐 판결이 나고 이러니까 국회의원을 두 사람이 그냥 그리고 황운하, 한병도는 21대, 22대 국회에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차 사건에 무죄 판결한 그 회개한 일이라든지 유창훈 부장판사가 국회의 동의까지 받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한 이 사건을 이건 뭐 횡설수설 그 영장을 기각한 이런 몇몇 또 그 몇몇 사례 그 이제 법원 전체 3,200명 법관의 지극히 일부이지만은 이런 흐름이 있고 특히 이번 15일 판결을 앞두고는 아주 민주당이 100만인 탄원까지 내고 장외 집회를 하고 국회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 혹시나 했는데 그러나 그 재판부가 제 생각만큼 결단을 해가지고 유죄고 1년 징역 1년 6개월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는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제가 한시름 놨다. 이제 이런 심정이고 이게 이제 증거관계로 보면 유죄 증거가 명백하지요. 김문기 모른다 하는 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거를 법정에서 또는 법정 밖에서 그 사진이 이 위조 조합된 거라든지 아주 해괴망측한 얘기들을 쏟아냈으나 법관은 단호하게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백여운동 사건도 국토부 압력에 의한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토부 직원들 책임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당시 성남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압력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백연동도 국토부 압력이라는 것도 거짓인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백연동의 식품연구원 자리가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택지로 전환한 데는 4단계를 거쳐야 되고 통상적으로
4단계를 거쳐서 택지로 평질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5년, 7년 걸린다는 게 이게 관례랍니다. 그런데 예. 이게 6개월 만에 이제 그 시행업자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는 회사가 시행사가 처음에 이게 해제 신청을 2단계만 좀 올려달라고 한 것도 기각됐다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성남시장 선거 사건 때 총괄본부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자가 그 정바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그날로부터 6개월 만에 이게 형질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백행동 사건은 돈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거 형질 변경했다. 돈 때문이다. 돈 때문. 무슨 뭐 국토부 압력이고 하는 그 황당무계한 소리. 돈이다. 돈. 김민섭이라는 자가 정바울 시행사에 가서 80억을 1차로 받았어요.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 200억을 내놔라. 왜 200억이냐? 그거는 뭐 몫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이제 시비가 붙고 이랬는데 김인섭은 지금 배임죄로 이 사건과 관계해가지고 징역 5년 선고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1심, 2심 그리고 뭐 곧 대부분 상고도 나고 77억 추징까지 받았다고.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게 돈 김인섭 이게 이재명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백영동 사건을 국토부 압력이라 한 거는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이다. 그다음에 양형에 있어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낸 거 그것은 나는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표를 기준으로 뭐 했음직한데 그걸 떠나서 형법 51조에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그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돼야 될 때 우선 동기, 피고인의 품성, 그다음 범행의 과정, 그다음 범행 후에 개전의 정 이런 거 모든 조항에 비춰봐 가지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사건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관계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품성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이거 재판부도 이 부분 다 기록으로 막 제출돼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양형에 참고해서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12월 24일이면 이게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돼 갖고 한창 선거 예비 운동을 할 그때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예. 이날이 김문기 씨가 그 사흘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날 발인을 하는 날이야. 발인. 그런데 이재명과 그 부인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어떤 집회에 나가서 뭐 춤도 추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기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 하는 이런 어떤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사람. 거기 나 몰라라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갈 필요도 없죠. 빈소에. 그런데 발인식 날 이런 행위를 보였다. 이게 품성이 정말 잔인하다.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잔인성과 온유함을 다 겸비해야 하고 출생한다는 겁니다. 잔인한 것은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할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거나 외부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이러면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대응해서 잔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잔인성과 온유함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그 품성이 결정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로 인해서 지금 7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유한기죠. 유한기요. 예. 예.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하는 사람. 그것도 모른다고 내가. 그것도 목숨을 끊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거 참 잔인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양형 조건에 범행 후의 개전의 정의나 이런 건 빵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실형을 선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느낌인데 그 항소심 그 이후에 어찌 될런지 깎아질 일은 없고 아마 더 상향해서 양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기소와 관련해서 일각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 문제도 그렇고 이번 1심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대선 패배자에게 지나치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덕담을 한 것 같네요. 덕담. 덕담이요. 예. 덕담. 듣기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 정권이 보복도 아니고 그리고 패자이니까 이를 왜 기소까지 해서 이런 형을 받게 하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 보복이 절대 아닌 것이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원천을 거슬러가면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 나왔죠. 네. 이낙연 씨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에 오래전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작게 보도됐는데 아마 이걸 입수해가지고 폭로하기 시작해서 그 줄거리에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도 관련해가 이 건설부의 압력이다. 이렇게 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보복이라고 절대 봐서는 안 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럽니다. 이재명 씨가. 대장동의 몸통은 국민의힘당이다. 아, 그랬죠. 그리고 그 예. 두목은 윤석열 당신이다. 그러니까 이거 특검합시다. 이러니까 우리 동지열해진 윤석열 후보가 아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근데 반복해서 이게 몸통은 국힘당이다. 두목이란 말 대신에 이 우두머리에 당신이 있지 않느냐.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제가 느낌을 가졌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보복이다. 그다음에 패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거 문화가 육공화국 출범 이래의 선거법이 강화돼 갖고 허위사실 공표와 그다음에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단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정착돼 가지고 과거에 60년대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 있고 그 이후에는 돈봉투 선거 뭐 이랬는데 상당히 이게 잦아들었어. 그런데도 선거법 끝나고 나면 각급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피의자들이 선관위에서 고발돼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별로 담당 직원을 밀착해서 따라다니게 합니다. 네. 그리고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되는 이런 경우. 이번에 이재명 씨에게 문제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허경영 씨도 같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한 그 말,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구조적 질적으로 이재명의 그 허위사실 유포에는 이런 대장동 백현동의 배경에 있고 돈도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절대로 패자니까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약간 도가 지나친 덕담이다. 우선 선거 결과를 보면 0.73% 차이야. 네. 이재명, 윤석열이가 0.73% 차이. 그러니까 만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물었을 때 안다.
백영동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형질 변경했느냐? 아, 그 내가 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후보 등록 전에 만일 후보 등록 전에도 그게 그런 허위 사실 말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후보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낙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딱 잡아떼니까 오히려 이 보복 아니냐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될 뻔했지 않느냐 이거야. 예. 까딱했으면 될 뻔했지 않느냐 이재명이가. 그다음에 까딱 잘못됐다면 윤석열이가 떨어질 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결과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을 두고 보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자니까 낙선한 것으로 죗값을 치렀지 않냐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징역형으로 나오면서 이게 파장 문제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의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거냐, 선거법의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문제에다가 민주당사 지금 팔아야 되느냐, 434억 토해내야 되는 상황,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다음 주에 있는 25일 이준규 수사 그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건, 조국 대표 관련된 최종 확정 선고심, 황운하 관련된 예정된 지금 항소심 선고 이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데 이 재판이나 수사에 이 선거법 1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이니까 예. 지금 5일 남았나요?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유죄가 확실하고 검사가 3년 구형을 했는데 거의 3년에 근접한 징역형이 선고되리라.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내 생각을 공직선거법 선거 판결을 앞둘 때와는 달리 제가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유죄다.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돼야 된다.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은 증거에 있어서 더 다툴 여지가 없어요. 그 이재명이가 시켜가지고 법정에서 허위사실, 그 증언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경기지사의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했다. 그 사람은 그 위정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징역 8월을 받은 그 사람을 교사한 위정죄는 법정에서 실제로 위정을 한 사람보다 위정을 하게 한 교사범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시켜가지고 너 거짓말해라 한 거, 그 시킨 사람이 더 큰 형을 받지요. 그 김진성 씨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두 사람 사이에 이 통신으로 전화로 왔다 갔다 한 게 약 30번 분량.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너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해다오 하는 게 이제 이 법정에 1차로 이걸 풀어가지고 종이에 전화 녹취된 것을 종이에 문자화한 걸 이제 제출했더니 이 이재명 변호인들이 벌떼처럼 일렀어. 이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 녹취록 중에 실제 통화 내용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교사한 부분 요걸 갖고 이제 다시 제작하니까 짜깁기 했다 이래. 짜깁기. 예. 그러니까 30번 분량인데 그 부분 짜깁기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장은 판사도 사람이니까 아마 굉장히 격분했으라 생각해. 야, 이 친구들이 해도 너무한다. 그래, 그럼 전부 다 털자 이래가.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더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의 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국회에 진입한 검찰 고위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고도 30분 전량을 법정에서 다 이게 공개된 후에도 뭐 공개방송에 나가서 녹음을 짜집기 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행태를 보고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확신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생떼 쓰듯이 검찰과 법원을 모욕했으니까 정상 참작 여지도 전에는 없다. 그리고 위정죄는 사법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에서 생사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유력한 증인이 나와가 거짓말을 해가 그 진실을 180도 뒤집어 놔버렸다. 그럼 이 사법방해 중에도 보통 사법방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시킨 교사범은 더 엄중히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대체로 우리 형사법이 독일 일본계의 이 대륙법계에 속한 법인데 영비법도 그렇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위정죄는 중범으로 다스리고 있다. 중범으로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유죄에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도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조국, 황운하 이 말씀하셨지요? 예. 문재인 사건은 검찰이 뭐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검찰총장 새로 바뀌가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신속히 해야 돼요. 이게 뭐 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게 뭐 임대업을 했다. 그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게 돈 몇 푼 되겠느냐. 국지간 이상직하고 근본적인 유착이 있는데 이런 거 굵은 걸 내리쳐야 될 거 아니냐. 그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조국 사건은 1, 2심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돼가 대법원 이제 판결을 놔두고 있는데 최근에 조국 의원의 이 행태를 보면 조용해요. 예. 조용해. 그 민주당과 민노총 장외 집회에도 안 나타나고 뭐 이번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도 안 하고 조용한데 여기도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대법원에서 나는 기각되는 날 형이 확정되고 징역 2년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황운하 한병도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는 바람에 21대 국회의원 고스란히 임기 다 해먹고 22대 국회 지난 5월부터 임기 시작하니까 지금 6개월 동안 한도 국회의원을 해먹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뭘 하는가 하면 말이죠. 사법부 공격에 앞장서고 있어. 사법부 공격에. 검사 위협하고 판사 탄핵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런 사건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 안에 2심 판결이 날 테니까 그건 나 기다려 보십시다. 이게 항소 기각되고 법정 구속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질문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민주당은 이제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주변의 충성파들로 가득 찼고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이루어졌고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후에 친명계인 전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상기시키면서 비명계에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극언도 했는데요. 예.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그 체제가 점점 이제 깨지면서 향후 닥쳐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이나 권력투쟁 양상 그리고 지지층 내부의 이제 갈등이나 혼란, 전략적인 혼선 뭐 이런 여러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 민주당 내부 상황, 예상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15일이 금요일이었지요. 거기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되니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제2회 정권 심판 이게 집회를 했는데 사실은 법원을 압박하는 집회였는데 이 집회에서
대표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동안에 법원과 판사를 두고 미쳤다는 말을 안 썼는데 이날은 아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렇게 아주 포효했어. 포효. 포효라는 말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의원들도 이건 사법살인이다. 사법살인이다 이러는데 이 중에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으뜸으로 자기들 입장을 표현한 게 최민희 의원입니다. 예. 전현희 의원이 아니고 최민희 의원이지 아마. 아, 예. 제가 예, 최민희 네네네. 의원. 전현희가 예, 예. 예, 네. 최민희 의원은 이미 22대 국회가 끝나고 언젠가는 이 사람도 나처럼 전직 의원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전직 의원이 되면 자동으로 헌정회 회원이 되는데 헌정회 회원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악명 높았던 사람의 열전이 있어요. 열전. 그게 22대 국회 악명 높았던 헌정회 회원으로 최민희 그다음에 정아무개 등등이 있죠. 근데 이 최민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지나쳐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돈 좀 받았다고 우리가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비극으로 생을 마쳤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명계가 설치면 설친다는 뜻은 친명계를 이게 찬스다. 그리고 공격을 하거나 뭉치고 당내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와 당원은 그들을 죽인다고 얘기했어요. 죽인다고 얘기했다고. 우선 노무현을 소환한 것에 대해서 최민희의 그 정신 상태가 돈 좀 받았다고 그게 그러니까 완전 피의자 신분이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가 추악한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를 버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는 박연차의 태광실로부터 이것저것 받은 그 외에 핵심적으로는 그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 홍콩에 저금되어 있던 박연차 씨 돈 600만 달러를 그쪽으로 보내준 게 있어요. 이게 검찰에서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 인지하고 있었냐 없었냐 외에 뭐 몇몇 사건이 있죠.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그 며칠 뒤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이걸 두고 돈 좀 받았다고 이런 개념을 써서 돈 좀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그 김만배 일당 쪽으로 추적해 보면 거기 쏟아진 그 이익이 8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백현동의 그 개발업자에 제가 듣기로는 2천억 이상 된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이게 예. 덩치가 이렇게 큰 것에 부지부식간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600만 불이면 뭐 지금 한 70억이나 이 정도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몇 푼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당원이 비명계가 까불면 죽이겠다고 한 말 이거는 이 정상적 사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제 동창 중에 이게 정신과 의사도 있고 내과 전문의로 뇌신경도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전후 사정으로 봐서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들로서는 예상치 않은 공직선거 사건의 중형이 내리니까 식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식겁. 식겁이라는 게 먹을 식자, 음식이라는 식하고 겁 먹는다는 겁이니까 겁을 먹고 있다. 겁을 먹고 있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는 이 징표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래 뭐 1심에서 그런 선고 뭐 2심 3심 가면 까딱 없다. 그리고 위정조사 곧 있지만은 그거는 뭐 무죄다. 이런 자신감에 충만한다면 뭐 노무현을 소환하고 죽이겠다는 용어까지 썼겠느냐. 이제 이런
이런 평가인데 이게 민주당 강경파들의 현재 정신 상태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전환하지 않으면 국회가 폭파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합니다. 국회 폭파라는 것은 유형적인 폭파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서 막 분탕질로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을 두고 미친 검찰에 미친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미쳤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조작을 해갖고 기소를 했다. 조작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판사 니도 미쳤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걸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용어를 쓰는 강경파들에게 이재명은 이미 인격 살인을 통해서 6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너희들 집단의 두목은 인격 살인자다. 이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사법살인이라는 말 쓰려면 인격 살인자 아니냐 이거야. 모욕을 주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감정에 그 모멸감에 스스로를 추스리기 어려워가지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6명이 나타나 있다. 그런 인격 살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이재명 대표와 최민희, 정청래, 뭐 최고위원 누구누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해봐야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말이 있었다 하는 거 증거 용어라도 지금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12일을 양력으로 12일을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양력으로 따져서는 지금 가을이 한참 무르익은 때고 겨울 초입에 입각했거든요. 중국의 소동파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오동잎 한잎 떨어지는 걸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오동잎 한잎 떨어지니까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온다. 이재명이 이번에 1심 판결에 이걸 두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든지 이걸과 비명계가 날뛰면 죽이겠다라든지 이런 말 하기 전에 이재명 자신부터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 늪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최민희나 누구 강경파들도 그대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마 머지않다는 것은 뭐 몇 달, 1년, 2년 뒤 그래 뭐 좋다. 22대 국회는 다 해먹고 그 후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없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곁들여 저는 비이재명계 그러니까 뭐 친문계라고 하는데 크게 비이재명계에는 국회에서 중진 의원 출신들도 있고 이재명에서 무참하게 박용진 의원 같은 애는 무참하게 학살당했고 전해철 의원 같은 이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는데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공천해서 이제 이런 비명계에 지금 이제 이름이 떠오릅니다. 삼김, 김 누구누구 이러고 또 그 외에 세 사람 이래가지고 이재명의 대한마로 뭔가 암정보사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이 비명계의 지도자들과 혹독하게 이재명으로부터 당한 중진 의원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서라. 지금 나서서 정풍 운동을 해라. 과거 야당에는 지도력이 흔들릴 때 정풍 운동해서 그래서 그 정풍 주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당할 각오로 몸살이지 말고 나서라. 이게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진 그 보면 천하의 가을이 오게 안다고 이재명은 이제 꺾였지 않느냐. 박찬종 입장이 아니라 비명계 당신들 입장에서 봐서 이게 꺾인 거야. 그런데도 뭘 망설이느냐. 뭘 이대로 두면 말이지 국회가 황폐화돼 예산을 갖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 또 이 사람들이 말이지
법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은 예산도 500억 증액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렇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7 국가 유엔이 인정한 G7 국가에 등극해 있고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교수하고 그라파 교수도인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의 경제학자들이 쓴 저서와 논문,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 대상이 된 저술품이 이게 한국을 모델로 했다 하는 거, 그걸 비명계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돼. 무슨 소리가 하면 국가가 어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방체제를 가져야 이게 민주화와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모델을 대한민국을 그 모델의 중심에 삼고 북한과 대비를 했어.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북한은 거지공화국이 됐다. 아주 딱 결론이야. 이거 이만큼 한국의 위상의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있는데 오직 현 당에서는 국회, 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재판, 아이고 창피하지 않냐. 아니 물론 이 얘기 뒤에는 말이죠. 윤석열 정권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야당의 이재명 이런 행태가 반사적으로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당에 가지 않습니다. 이쪽도 오판하면 안 돼요. 여도 변화와 쇄신을 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비명계가 지금 이 시점에 나서라. 안 그러면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펜앤마이크에서 열심히 두들겨 주고 그래서 뭐 어느 단계에 문이 열리면 그때 슬슬 나타나려고 하느냐? 야비하고 비겁하다는 소리 듣지 않길 바란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좀 천철살인의 마지막 그 무게를 또 뒷부분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중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직격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건강하십시오.